자, 진행하겠습니다. 기식 한번 켜고 시작할까요, 여러분? 네. 자, 오늘 결국 프리 일렉트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재료에서는, 이게 공기도 아니고, 이게 자체가 눈에 보이는 고체잖아요, 그죠? 고체인데, 이 속을 전자가 지나갑니다. 전자가 지나가는데, 이 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느낌을 한번 보기 위해서 제가 문제를 하나 내봤거든요.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볼래요? 한번 시작. 네, 문장이 좀 긴데, 자, 이게 이제 사람이 인지하는 시간보다 훨씬 짧은 시간이다. 순간이다. 자, 키를 했을 때, 여기 그 키 근처에 전자가 있잖아요. 그죠? 전자가 얘가 한 바퀴 돌고 와서 다시 키로 되돌아오는데, 회로입니다. 그래서 이때 사람이 인지하는 시간보다 훨씬 짧은 시간이 걸릴 거다. 그 다음에, 4분의 1초 정도 걸릴 거다. 한 250ms. 그럼 한 바퀴 차 한 바퀴 돌고 이거 올 거다. 그 다음에 4초 정도 걸릴 거다. 돌아오는데. 그 다음에 4분 정도 걸릴 거다. 돌아오는데. 4시간 정도 걸릴 거다. 하는데, 여러분, 선택한다 그러면, 마음에 결심을 하고 손을 한번 들어보기 바랍니다. 거꾸로 얘기할게요. 4시간, 4분, 4초, 4분의 1초, 사람이 인자해서 벌써 짧은 시간. 네. 이게 답은 여러분 생각과 달리 그러면 4시간 정도, 수시간 정도. 놀랍잖아요, 그죠? 자, 제가 비유를 하자 그러면 여러분 운동장에서 야구나 축구 야구 운동장에서 카드 섹션이 있죠. 그리고 굉장히 큰 운동장에서 잠실 운동장에서 카드 섹션 하면 카드 올렸다 내렸다 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러면 이래서 앉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걸 생각해보면, 이래서 앉았다 하니 한 바퀴 도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그 운동장을 한 바퀴 도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이 사람들이 이랬다 앉았다 하면 이 무슨 웨이브가 있잖아요, 이게. 그 운동장 한 바퀴 도는데 얼마 걸립니까? 4시간 걸립니까? 4시간 안 걸리죠? 4시간 걸릴 것 같으면 하지 말아야 되죠? 얘 한 바퀴 도는데 한 수초만 한 바퀴 돌죠, 그죠? 1분이면 멋있게 돌잖아요, 그죠? 근데 그 운동장을 사람이 뛰어다니면 어떻게 돼요? 한 바퀴 그 웨이브만 사람들이 뛰어서 쫓아가면 쫓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쫓아가죠. 비슷해요. 왜냐면 실제 문제에서 전자가 얘가 가는 데는 굉장히 오래 걸리지만 우리가 관찰하는 전류라는 것은 전체 카드 섹션이 흘러가는 그런 웨이브가 흘러가는 거거든요. 내가 딱 출발하면 내고 안 가도 저 끝에서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성이 있는데 이게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 계산 실제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보면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우리가 배운 금속들 있죠. 금속들 보면 우리가 두 번째 컬럼을 한번 볼까요, 한번? 두 번째 컬럼 보면 드리프트 모빌리티가 있죠, 그죠? 드리프트 모빌리티가 있는데 요게 요게 이제 드리프트 모빌리티가 이 전기장 걸렸을 때 속도를 주는 거잖아요, 그죠? 속도를 주는 건데, 요 전기장에 따라서, 실제 속도가 결정이 되겠죠. 그죠? 실제 속도가 결정되는데, 여러분 보니까, 모빌리티가 지금 한 1000 정도 돼요. 한 1000 정도 되죠. 1000cm 제곱, 퍼 볼트 세컨드잖아요, 그죠? 우리가, 전기장 끌어줄 때, 이 전기장은, 작으면 이 모빌리티에다가 전기장을 공부를 하면 여기 값이 나오겠죠, 그죠? 값이 나오는데 생각보다 속도가 빠르지 않거든요. 빛의 속도가 아니죠, 그죠? 빛의 빠른 게 아니라 이 계산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1V 1cm면 2400 cm/v/s면 이게 이제
그냥 1볼트에 1cm, 1볼트 per cm 정도 된다, 몇 cm라 한다 그러면 그냥 2.4m per 볼트죠. 세컨드죠. 1초에 2.4m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해보면, 그죠? 생각보다 느리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금속은 전압을 걸어뒀을 때, 얘가, 저항이 작기 때문에 전기장이 작겠죠. 그죠? 작다 보니까 이 모빌을 구분해 보면, 실제, 한 바퀴 도는데, 더 느립니다. 더 느려서 계산해보면, 여러분, 계산을 실제 해보면, 한 마이크로메타 정도로 꼬물꼬물 이렇게 갑니다. 수 마이크로메타로. 이게 전자를 꼬물꼬물 가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얘가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산을 한번 해보는 것도, 앞에 문제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간단히 계산해 보면, 여러분이 계산해 보면, 제가 살짝 볼게요, 한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뮤는 우리가 n분의 2타우라 그랬잖아요. 그죠? 2타우라 그랬는데, 결국 이제, 요 스캐터링 타임하고, 그 다음 질량에 따라서 이 뮤가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뮤에다가 이 필드를 걸어주면, 이 필드를 걸어주면 얘가 종단 속도죠. 그죠? 이게 드리프트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필드가 우리가 이제 여기에 1.5V 걸었다. 1cm에. 그러면 이제 이게, 속도가 이제, 요게 뮤에 이어야 되는데, 이 필드에 따라 속도 좀 다르겠죠. 그죠? 다 다르니까, 이제, 방금 표에서 본 것처럼, 여기서, 모빌리티가 한 1000 정도, 1000 정도 됐는데, 전기장을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각해보죠, 한번. 우리가 한 1cm 정도의, 여러분 1.5V 건전지를 만약 이렇게, 그냥 메탈을 이렇게 썼다. 그러면 이 메탈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건전지가 있는데, 얘를 샥 하면, 얘가 쇼트되면, 뜨거워지죠, 그죠? 그 이유는, 여기에, 전류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압이 낮아져요. 여러분 전기요리 실험이나 전자를 실험할 때 파워 서플라이 쓸 때 1.5V로 했는데 얘를 딱 이렇게 쇼트시키면 1.5V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죠? 전압이 좀 떨어지죠. 그 이유는 커런트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커런트를 줄 수 있을 만큼의 전압을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0.1V도 돼요, 좀 떨어지면. 그래서 해보면 이게 전기장 요 자체가 되게 작아지니까 결국 이제 요 값에서 우리가 드리프트 모빌리티에다 곱을 해보면 실제 요 왔다 갔다 하는 거리가 회로가 엄청나게 길거든요. 회로가 엄청나게 길기 때문에 전자가 가다가 이게 1000이다. 1000cm per second라고 쳐보면 여기다 0.1을 곱을 하면 어떻게 돼요? 대략 0.1V per cm라 그러면 100 정도 되죠, 그죠? 그럼 100이면 100이다. 100 cm per second면 1초에 1m죠, 그죠? 그죠? H 1m인데 이 H 1m는 초당 메타에 1m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자동차 내 회로들 많잖아요, 그죠? 걔를 속으로 들락날락 이리 다 해보면 사람 회관을 다 펼쳤을 때 수십 킬로, 수킬로 된다 그러잖아요. 다 그런 것처럼 얘가 회로가 되게 길거든요, 여기에도. 그러다 보니까 한 바퀴 돌고 아까 대략 한 4시간 걸린다는 게 이 회로를 다 지나가 보니까 그런 거거든요. 이제 회로 자체가 어떻게 됐으면 여러분 집적 회로는 여기에 뭐 배선이 되게 복잡잖아요, 그죠? 이렇게 수메타, 수킬로메타까지 이게 쫙 배선이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길어진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빛의 속도로 가는 게 아니다. 그거만 봐도 알겠죠, 그죠? 드리프트, 모빌리티만 봐도 굉장히 빠른 게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결정 내에서 이제 이 전자가
들어가면 생각보다 느리다 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금속과 달리 어떤 결정 구조에서 이런 결정 구조 이렇게 포텐셜을 표현해 놓고, 이 V라는 속에 전자가 이런 갇혀 있다 생각해 보면 이 속에 갇혀 있는 거거든요. 갇혀 있는 그런 거를 우리가 규칙적인 에너지 폭물의 전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무한히 반복되는 결정을 비교하기 위해서 그 D라는 표현이 있죠, 그죠? 그 레티스 격자 상수의 결정 구조로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구조를 우리가 생각하고, 얘가 전자가 담겨져 있는 그릇은 길이가 A이고, 전자가 지나가지 못하는 배리어는 B라고 표현을 해서, 이런 모델이 이제 결정 구조 속에 전자가 딱 들어가 있을 때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자 에너지는 이렇게 표현할 때 이렇게 됩니다. 보면 이렇게, 이걸 제가 좀 써보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요 속에 이거를 이제 원자로 치면 여기 원자 이렇게 표현되는 걸 생각하는 거죠. 여기 뭐 SO비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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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비탈이다. 그러면 전자 요 안에 있잖아요, 그죠?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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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있으면 이 원자가 여기에 있고, 원자가 있고, 그 다음에 전자가 여기를 다른 원자 넘어가려고 하면 에너지 배리어가 존재하죠, 그죠? 그죠? 원자가 여기 있고, 원자 여기 있고, 원자 여기 있고, 여기 있으면 그 사이는 전자가 넘어가려고 하면 에너지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복잡한 식이긴 한데, 엑스포넨셜 식이긴 한데, 얘를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해봅니다. 표현을 해서 그 사이를 해서 보면 여기에 전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전자가 이 결정 구조의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는 얘 바깥을 못 벗어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벗어날 만큼 에너지가 없고 안에 갇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자는 여기 주위에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총 에너지가 E로 표현됐을 때 높이가 V인 에너지보다 작은 포텐셜 멜스 갇혀 있는 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이때 이 에너지하고 이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가는 겁니다. 이 에너지는 전자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운동 에너지하고 다음 위치 에너지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가 있는데, 운동 에너지는 여기서 보면 여기에 있는 쪽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커요, 위치 에너지가 커요? 요령력에서는 요령력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커요, 운동 에너지가 커요? 여기는 에너지가 있는데 여기 위치 에너지 0이거든요, 여기는 뭐겠습니까? 운동 에너지 크겠죠? 전자의 총 에너지가 이렇게 같다 그러면 E는 총 전자 가지 에너지인데 운동 에너지나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요 포텐셜이 위치니까 여기 보면 굉장히 속도가 빠른 거죠. 여기서는 운동 에너지 형태를 가지고 있고, 여기서는 원래는 고전적으로 지나가면 안 되는 능력인 거죠. 여기 위치 에너지 크고, 이거를 이제 여러분 하늘에 돌을 던지기 생각해보면, 돌을 처음에 던졌을 때 속도가 되게 빠르잖아요, 그죠? 땅에 있을 때. 얘는 땅에 있을 때 생각해보면 속도가 빠르니까 얘는, 그런데 여기 올라가면 속도가 좀 줄어들잖아요, 그죠? 위치 에너지가 커지지만 운동이 낮아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라는 여러 관점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안에서.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요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면, 요 사이에 있을 때는 0이고, 여기 있을 때는 V입니다. 두 가지 나눠지겠죠, 그죠? 여기 있을 때는 V이고, 여기 있을 때는 0입니다. 그 다음, K는 여러분 알고 있지만, 2분의 2n분의 P제곱, 혹은 2n분의 MV제곱, 이렇게 주어지죠, 그죠? 주어지는데, 양자역학적으로는 이제 얘가 일종의 파동을 생각을 해서
파동을 생각해서 이제 요거를 2n분의 마이너스 하바 제곱에 이런 식으로 우리 표현을 합니다. 표현하는데, 요게 이제 그 2n분의 p 제곱과 같은 개념이거든요. 보면 여기에서 그 2n분의 p 제곱인데, 2n분의 우리가 웨이브는 그 하바 k가 그 모멘텀을 생각하거든요. 그 웨이브에서 K라는 웨이브 넘버를 가진 경우는 운동량이 하바 K를 표현합니다. 하바 K. 이걸 다르게 표현해서 하바 K가 운동량이고 그 다음에 하뉴, 하바 오메가 얘가 에너지고 이런 얘기를 우리가 보통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빛을 뒤로 쪼이면 얘도 운동량 가지기 때문에 운동의 보존 법칙에 따라서 이게 하늘에서 우주에서 로켓이 날아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이너스 1분의 하바적으로 표현을 해서 우리가 양자역학적인 표현은 어떤 요 전자 상태를 항상 파이라는 이런 그 파동 함수로 표현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전자기학 할 때 이 파동 함수는 sin 오메가 t kx 마이너스 오메가 t는 표현했었죠, 그죠? 사인, 코사인을 표현했었죠, 그죠? 전기장, 자기장을요. 그러니까 전기장, 자기장을 사인, 코사인을 표현하는 얘기 자체가 어떤 파동 함수를 표현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전기장을 파로 표현하듯이 전자를 어떤 파로 표현하자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 전자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을 파동함수라 그러고 2n분의 하바 제곱의 2차미분 우리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파이에 플러스 v의 파이는 2파이다. 이렇게 표현해서 그 표현을 E는 K 플러스 V라는 우리 고전적인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 어떤 파동함수의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을 그래서 이 파동함수를 2차미분해서 아이겐밸류 K적으로 나오는 그리고 이 E는 V 플러스 K다. 이렇게는 요 식을 우리가 양자역학적인 식에서 쓰게 됩니다. 요 식을 쓰면 요 식을 여러분 물선 전자할 때 배웠죠? 요 식이 뭡니까 여러분? 요 식 많이 보던 식 아닌가요? 무슨 식인가요? 슈레딩거 이퀘이션이죠, 그죠? 그러니까 슈레딩거 이퀘이션 자체가 고전적인 그런 걸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허용만 봐준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결국 뭐냐면 규칙적인 에너지 우물 내의 전자는 결국 슈레딩거 방정식에 의해서 기술된다.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얘를 풀면 되겠구나. 첫 번째. 두 번째가 이 결정적인 규칙적인 결정 구조에 있을 때는 어떤 이는 안에 블록스 티어를 발이 좋아요. 블록스 티어를 되어 있는데 여기 읽어볼래 한번 시작. 예, 여기서 제가 격전은 D인데 잘못 표현 A가 D인데 뭐냐면 이게 전자가 여기 있다가 폴짝 여기 있다가 폴짝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해보면 이 전자가 있는 모양이 전자 밀도가 어떨 것 같아요? 전자 밀도가 얘가 모양이 똑같은 모양이잖아요, 그죠? 똑같은 모양이니까 이 전자 밀도가 계속 같은 모양이 돼야지 될 것 같지 않아요? 이게 바운더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똑같은 여기서 중간에 많다면 여기도 중간 많고 중간 많고 이래 되겠죠, 그죠? 그죠? 그래서 전자 밀도가 이렇게 많이 있다는 얘기는 똑같은 모양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전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같은 모양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 확률이 같다는 얘기는 우리가 파동함수를 표현하면 파동함수에 우리가 보통 그 노멀라이제이션 된 이 제곱의 비례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이게 밀도가 같다는 얘기는 파동함수가 같아야 되는데 전체 파동함수가 같아야 되는데 여기와 여기 차이가 뭘까 했을 때 여기와 여기 차이는 밀도는 같지만 위상만 다른 그런
팔을 가져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블록스 티어리입니다. 뭐냐면 이제 오른쪽에 보면 이제 오른쪽에 표현을 여기 블록스 티어리 포인트인데 그 사이가 이제 전자에 해당되는 그거거든요. 전자에 해당되는데 얘가 이게 블록스 티어리인데 E의 IKX 이게 위상이죠. 그죠? 이 IKX 크기는 얼마입니까? 1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자 밀도 생각했을 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주지 않는데 위상만 다르고 요 함수는 UX 돼 있는 거는 UX는 전자 함수를 보면 X 플러스 T가 돼 있으니까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다 똑같고 전자가 주는 파동 함수는 이 규칙적으로 다 똑같은데 거기에 위상만 그때 달라지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위상만 따져보면 여기서 이제 밀도는 요래 다 똑같은데 이게 이렇게 길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위상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이게 뭐 짧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위상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얘가 다르지만 조금씩 위상이 다른 거죠. 그 위상이라는 게 참 딱 직관에 들어오진 않죠, 그죠? 들어오진 않는데 밀도는 눈에 보이니까 얘 같은데 이 밀도는 위상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어떤 것과 연관될 것 같아요? 위상이면 어떤 순간을 딱 봤어요. 여기 전자 많아요. 다 똑같아요. 어느 순간을 보면. 근데 딱 생각해보면 시간을 또 보면 얘는 커졌다 작아졌다 얘도 커졌다 작아졌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시점이 다른 거죠. 그죠? 예를 들면 얘가 진동을 하는데 겉에 모양 똑같아요. 중간이 제일 커요. 근데 얘도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데 그 시간적으로 그 출발점이 다른 거죠. 얘가 커졌다 얘가 작아졌다 이게 보면 여러분 LC 공전회로 있죠? 카페스타하고 그다음에 코일 있으면 얘가 일로 갔다 일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생각해보면 항상 큰 거 아니죠? 위상을 보면 그 위상이라는 개념 자체가 얘가 커지면 얘가 작고 얘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얘는 맥시멈 같지만 시간이라는 관점을 봤을 때 그 출발점이 다르다라는 것을 위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미묘한 거를 위상으로 표현해서 이 처음에 이 슈레딩거 이퀘이션에 일단 결정되어 있구나 라는 것과 그 다음에 그 레티스 컨스턴트에 대해서 위상만 다른 그런 함수를 표현하시겠구나 라는 것. 그리고 요거는 제곱인데 확률 밀도함수를 표현하는데 이 파동함수의 제곱은 그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위치에 따라서 이 규칙적이 되어야 되는데 얘는 제곱은 같습니다. 네, 같은데 요 조건하고 나머지 조건은 뭡니까? 한번 마지막 조건 한번 볼래요? 시작. 예, 보면 파동함수가 지금 여기서 이 0에서 A, B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규칙 반복되죠. 그죠? 보면 여기에서의 파동함수, 여기서 파동함수 다 쪼개가지고 생각해봤을 때 여기 파동함수하고 여기 파동함수가 서로 같아야겠죠. 그죠? 분계면에서. 그래서 얘를 한 번 미분한 거, 여기 한 번 미분한 거 속도거든요. 모멘텀 이렇게 생각해보면 모멘텀입니다. 속도. 웨이브 펑션을 한 번 미분하면 속도가 된다 생각해보면 여기 면하고 여기 면하고 속도가 여기 1차 미분한 게 같아야겠죠. 그죠? 그래서 요 경계면에 따라서 웨이브 펑션을 쫙 나눴을 때 그 경계면에서 같고 그 다음에 1차 미분은 같다라는 조건이 요 세 번째 조건입니다. 요 조건에 의해서 나오는 결과가 뭐냐? 했을 때 그 결과가 바로 NS 밴드 띠입니다. NS 밴드 띠인데 요 계산이 굉장히 많거든요. 계산이 많은데 제가 맛만 살짝 보면 맛만 살짝 한번 봅시다. 한번 제가 얼마나 계산이 여러분 계산을 해본 적 있나요? 이런 거 혹시? 계산 해본 적 없어요? 네, 제가 볼게요. 한번 살짝 한번 볼게요. 한번 위에 했을 때 제가 요 웨이브 펑션을 파이라고 해볼게요. 한번 전자 가지는 파이라 그랬을 때 이 파이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x가 제가 여기서부터 이걸 0이라 치고 여기가 길이가 a이고 여기가 b입니다.
했을 때 x가 0에서부터 a까지는 얘가 포텐셜이 0이고 이 에너지가 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슈레딩거 이퀴에서 따지면 마이너스 2n분의 하바 제곱에 2차 미분한 거 d제곱 파이에 dx 제곱에 v가 0이고 는 그냥 e 파이로 그렇게 표현됩니다. x가 0에서 a까지는. 그래서 이거는 2차 미분 파이에 dx 제곱은 마이너스 하바 제곱에 2me 파이거든요. 그럼 이 두 번 미분했는 게 자기 함수가 나오면서 앞에 상수가 나오는 거. 미분방 정식에서 2차 미분했을 때 자기 형태 그대로 나오고 앞에 개수만 나오는 거. 이게 여러분 어떤 함수가 있나요? 네? 지수함수 엑스포넨셜 있죠, 그죠? 엑스포넨셜도 있고 사인 코사인도 있죠, 그죠? 사인 코사인도 사실은 지수함수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이죠, 그죠? 오일러 공식에 따라서. 근데 2차 미분했는 게 요거 내니까 사실 따져보면 파동함수랑 맞는 게 우리 전기장과 자기장 얘기할 때도 사인 코사인 얘기하잖아요. 그 안에 숨어있는 게 사실은 막셀 방정식이죠. 막셀 방정식에서 딱 나오는 거 파동 방정식이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결국 예를 해보면 파이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A에 E에 I K1X 더하기 B에 개수는 우리가 못 정하니까 아직 K1X 그리고 K1의 제곱은 하바 제곱의 2M입니다. 여기서 딱 정의되는 요겁니다. X는 0에서 A까지. 여기 이제 0에서 A까지라 하면 A는 여기입니다. 여기 이제 에너지가 요거보다 큰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X가 A에서 A 플러스 B, 결국 D까지죠, D. 레티스 컨스턴트 D입니다. 얘는 A 플러스 B. 되는데, 여기서는 포텐셜 V가 있죠, 그죠? 포텐셜 V가 있습니다. 포텐셜 V가 있고, 그래서 요거는 마이너스 2n분의 하바 제곱에 D 제곱 파이 dx 제곱에 V의 파이는 2파이가 되거든요. V의 파이 2파이 되는데, 요거를 이제 2차 미분 D 제곱 파이 dx 제곱에 얘는 하바 제곱에 2m V 마이너스 2의 파이입니다. 이거 제가 넘겼거든요. 2 마이너스 V인데 마이너스 하바 제곱분의 하바 V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근데 두 번째 영역 A에서 D까지는 V가 커요, E가 커요? V가 커요, E가 커요? 여기서는, 요 영역에서는 V가 E보다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V보다 크니까 V-E는 양수죠, 그죠? 양수고, 아까 위에 개수가 마이너스일 때는 사인 코사인이잖아요, 그죠? 그죠? 사인 코사인인데, 여기서는 얘가 마이너스인데, 개수가 마이너스, 여기서는 플러스잖아요, 그죠? 플러스니까, 여기서는 아까 IKX, IK1X, 마이너스 IK1X, 즉, 사인과 코사인의 뜻되고, 얘는 양수니까, 결국 뭐냐면, 엑스포넨셜 함수인데, 엑스포넨셜 증가한 함수, 엑스포넨셜 감소한 함수 두 개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이 되는 거거든요. 얘는, 우리가, 카파 제곱, 카파 제곱은 하바 제곱분의 2m의 v-e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제, C에 E에 마이너스 카파 X 더하기 T에 E에 카파 X. 자, 요거다. 라는 겁니다. 이 형태를, 가정하는 것만 해도, 아까, 우리가 여러 가지 전자가 결정 속에 들어있을 때, 이 에너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거를 설명하는데 되게, 큰 진전입니다. 요렇게 딱 넣는 것만 해도. 얘는 뭐냐면, 토탈 에너지가 요거보다 큰 경우는 진행하는 파고, 말하면 얘는 양의 방향으로 진행하는 파하고, 음의 방향으로 진행하는 파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이다. 얘는 양의 방향으로 감소하는 방식하고, 양의 방향으로 증가하는 식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이다.
라고 표현한 거거든요. 의미가 많죠. 여러분이 그 전자기 할 때 파동 방정식을 할 때 보면 이에 마이너스 I 오메가 t를 곱을 해서 얘를 곱을 해보면 얘는 양의 방향으로 진행하는 거, 음의 방향으로 진행하는 거라는 의미거든요. 얘는 밑에 거는 정상파. 진행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써는 그 앰플리튜드 얘는 진행이고 얘도 진행인데 얘는 그 포텐셜 필드 속에서는 그 자리에서만 떨지만 전체 줄어들고 증가하는 그런 형태거든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게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푼 겁니다. 푼 거고, 그리고 이제 남은 게 뭐냐면 접근하는 게 블록스 티어렘하고 그다음에 아까 함수의 연속성이죠, 그죠? 함수의 연속성이니까 두 가지 한꺼번에 다 써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연속을 할 때 x는 0인 경우하고 x는 a인 경우 보면 뭐냐면 여기가 0이라 했을 때 0포인트 여기서 연속성하고 A 포인트 여기서 두 군데 연속성을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보면 이 A 연속성은 두 개 그냥 쓰면 되죠. 그죠? A인 경우는 그냥 써주면 됩니다. 뭐 여기다가 한번 미분한 건 뭐냐면 A에 E에 I K 1에 A 더하기 B에 E에 마이너스 I K1A 는 C에 E에 마이너스 카파 A 더하기 D에 E에 카파 A 요거하고 한번 미분한 거 IK1 IK1에 A에 E에 IK1A 마이너스 B에 E에 마이너스 IK1A 는 마이너스 카파 C에 E에 마이너스 카파 A 마이너스 D에 E에 카파 A 이 부분은 쉽죠, 여러분. 그냥 A라는 경계면에서 함수값이 연속이다. 그리고 이제 1차 미분하는 연속이다. 식으로 써준 겁니다. 일단 써준 거고 여러분 그 전기전 재료에서는 이게 유도하는 거를 시험에 내진 않습니다. 그냥 제가 이 설명해 주는데 전 노트 필기에는 유도를 해놨지만 실제 유도라기보다 일단 과정을 알아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잘 봐요, 여러분. 그럼 여기서 요래돼 있고,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됩니다. 여기서 보니까, 직관적으로, A, B, C, D를 다 결정할 수 있는데, 이런 마음 들지 않아요? 여러분, 중학생들, 우리 연립방정식 봐야 하죠, 여러분. 중고등학생들 봐야 할 때, 미지수가 몇 개입니까, 지금? 4개잖아, A, B, C, D잖아요, 그죠? 그 C는 몇 개입니까? 2개니까, C 2개 더 있어야 되죠? 그러면. 근데 안 쓴 게 뭐냐면 0에서의 경계 조건이죠. 자, 0에서 경계 조건을 보면 이제 애매모호합니다. 뭐가 애매모호하냐? 이 0에서 경계 조건 보면 0에서 A까지는 쓰면 되는데 0에서 이쪽에 있는 게 있죠. 이쪽에 있는 거. 이쪽에 있는 거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지금. 그죠? 이쪽 모르는데 딱 보니까 블록스 티어렘에 따르면 여기서 이러고 여기를 우리가 아니까 정확하게 D만큼 뒤로 빼는 거. 위상만 뒤로 빼는 거. 뒤로 빼간 걸 갖다 쓰면 거기서 함수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죠? 그래서 해보면 요 전에 0 전에 함수는 0에서 A에서 B 사이 함수를 형태를 2의 위상을 거꾸로 돌리는 거니까 exponential ik 마이너스 d 그러니까 위상만 보면 식을 여기서 제가 이 위상을 ik 뒤로 돌리는 거죠. 한 위상을 뒤로 돌리면 원래 위상에서 이제 마이너스 d만큼 이제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함수를 이제 생각해 보면 여기서 위상만 바뀌는 거보다 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하냐면 0일 때 x 0일 때는 어떻게 하냐면 a 플러스 b 얘는 지금 이 함수를 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A에서 B까지는 요 함수를 써야 되는데 위상을 거꾸로 돌린 거 뭐냐 2에 마이너스 I, K, D만큼 위상을 돌린 걸 하면서 얘를 그냥 갖다 쓰는 겁니다. C 이거를 0을 넣어주면 C 플러스 D입니다. 위상만 이렇게 바꿔줬죠, 그죠? 위상만 이렇게 바꿔주고 다음에 미분한 거는 이제 요 미분한 거
I, K1에 A 마이너스 B 0을 넣어줬으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 맨 똑같이 위상을 이제 이만큼 빼줘야겠죠, 그죠? 마이너스 카파의 2에 마이너스 I, K, D 위상에다가 C 마이너스 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X를 0을 넣었으니까 식은 간단하죠, 그죠? 그래서 요 블록스 티어렘을 쓰면 이런 보는 것처럼 이렇게 위상 차이만 곱을 해주고 명령을 같이 됩니다. 자, 그러면 식이 지금 4개잖아요, 그죠? 식이 4개니까 여기서 저거 관계에는 A, B, C, D 사이의 관계를 결정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보면 지금 미지수가 하나 더 들어왔거든요. 미지수 더 들어왔는데 뭐가 더 들어왔냐면 요 스몰 K가 들어왔어요. 그죠? 전체적 크리스탈에서 이 위상이 어떻게 바뀌는가에 대해서 우리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이 스몰 K 들어왔으니까 식은 4개인데 K가 하나 더 들어왔으니까 미지수 하나 더 들어서 5개죠. 그죠? 결과적으로 뭐가 되냐면 정확하게 디파인 되는 게 아니라 이 K가 A, B, C, D에 의해서 표현되겠죠. 그죠? 표현돼서 요거를 이제 결국 보면 얘가 행렬식이죠. 행렬식이라서 이걸 보면 A, B는 M의 C, D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 위에 거를. 요거를 이렇게 하고 또 A, B, N, C, D 이런 식으로 행렬식 표현할 수 있습니다. 표현할 수 있고 그럼 이거를 이제 보면 두 개 행렬식에서 빼보면 A, B를 빼보면 얘가 0이 될 텐데 얘는 이제 M-N의 CD거든요. 그러면 CD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0이 되려 그러면 M-N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디터미넌트가 M-N이 0이 되면 되거든요. 이 디터미넌트 M-N이 0이 된다는 조건에서부터 우리가 밴드 구조가 나옵니다. 밴드 구조가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궁금하죠, 그죠? 궁금한데 이 부분은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해서 제가 요 노트 필기를 올려놓으면 한번 눈으로 보고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하도록 해봅시다. 한번 해보고 그리고 이제 보면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무슨 모델을 그러냐면 따라 크로니 페니 모델 크로니 페니 모델이라 그래서 요 결정 내에서 전자가 이런 세 가지 식으로 인해서 밴드가 나온다. 밴드 형태 볼 수 있고 제가 지난 월요일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 전에 1주로4가 있죠. 친구들 같이 가서 사진도 찍고 약간 취재하듯이 여기는 어떤 빛을 분석을 하는구나. 여러분 빛을 분석 보면서 조속의 전자들이 규칙적으로 되어 있는 곳에 갇혀 있는 전자들인데 하면서 크로니 페니 모델을 생각도 하고 그리고 이제 색깔에 대해서 제가 설명 안 했어요. 금색은 왜 금색이고 은색은 왜 은색 설명했는데 특수 음색에 따라서 이펙티브 매스가 틀리고 스캐터링 타임이 틀리고 차지함이 틀리기 때문에 색깔도 다 다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가서 저기 가서 이제 짧은 기사 쓰기 이거를 블랙보드에 이제 업로드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둘이 갔으면 둘이 인증사진 3시간 하면 3시 인증사진 찍고 하나로 올리면 되고 그러면 되겠죠, 그죠? 각자 같은 걸로 올리면 되겠죠, 그죠? 내부적으로 올리고 그리고 이제 일주일 사이에 본인 숙제하는 거 보니까 이거 많이 했더라고 보니까 제가 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참고 삼아 보는 거니까 이거는 뭐 그때그때 이제 하고 싶으면 해요. 그런 것들은 가급적인 이 링크 들어가서 숙제 붙이지 말고 링크 들어가서 이제 들어보면 기사가 있거든요. 제가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근데 이재윤 씨 했네 이렇게 딱 이런 식으로 딱 붙이면 나중에 모으면 한 학기 전기전자재료 뉴스가 되겠죠. 그죠? 그죠? 여러분 화요일 어제 가봤습니까? 가본 사람 있습니까? 여기 세미나 참석 가본 사람 있습니까? 가봐서 어땠었습니까? 가본 사람은 그쪽에 제가 어릴 때
세미나 갔다 와는 것도 좀 써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예.